특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29일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왔고 오늘 또 나와라 했는데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구치소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그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억지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건가? 이제까지도 그걸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네. 억지로 끌고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그렇죠. 돼요? 뭐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압박의 강도를 저는 사실 방문 수사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네. 최후까지 쓸 수 있는 수단들을 저는 다 하는 게 할 거라고 생각했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뭐 전략적인 고민이 있는데 진짜 멘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속에서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무언가 뭐 아무 길이 안 보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 상황을 가지고 비협조적이고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체포영장 이걸 해서 그래서 발부가 된다. 고민이 되게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서 그런 게 없어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단결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어떤가? 그럼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됐는데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네. 또 다른 쪽에서 올 이 실망감들. 왜 집행 못하냐? 그래서 저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안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끌어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뿐이지 본인이 나는 내 방에서 못 나간다 하면 그걸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요? 체중이 얼마인데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딱 끌어냅니까? 들고선 이렇게 못 가나요? 아니, 설사 그렇게 온다고 한들 네. 그렇게 특검 사무실에 데리고 왔어요. 진술하겠어요? 안 하는 안 겁니다. 하겠죠. 또 약간 위험해요. 그 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법에 따라서 최대한 판사가 사인한 영장을 집행하러 가서 네. 낭독하고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뭐 안 나온다 그러면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면 직접 특검이 가서 뭐 방문조사를 한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그래서 네. 뭐 나올 거라고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와서 이거는 뭐 반인권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평수도 1.8평 너무 적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식탁도 없고 골판집 받침대에서 뭐 성경책밖에 못 읽고 지적인 활동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얘기였는데 뭐냐면 미국이 간섭을 해야 된다. 미국이 이거에 와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갑자기 미국이 왜 튀어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한 사람의 머릿속을 너무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네. 이 심평 변호사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좀 맛이 간 지 한참 되는 분이에요. 네. 인권 탄압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미국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딱 집어치우고 간단히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네. 이걸 왜 이야기를 했을까? 네. 그냥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막 씹으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네. 기도빨이 안 먹히니까 미국이라도 와주면 어떻게 될까 싶고 지금 미국이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얼마나 지금 이게 짠짠한 관계에 있는데 거기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다음 그 누구였어요? 들어왔던 모스탄. 모스탄. 그냥 적나라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손 내미는 당대표 후보들도 보여주고 있고 정치 한 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끄럽고 좀 안타깝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걸이. 김건희 씨의 목걸이. 이게 무슨 목걸이냐면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목걸이인데
프랑스 아, 명품이더라고요. 네, 프랑스 명품이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알고 비싸. 계셨어요? 아, 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원래 저는 알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다니. 어쨌든 나토 해외 순방 갔을 때 이제 이 목걸이를 차면서 이게 사실은 재산 신고가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논란이 한참 벌어졌었고 그때 당시에 뭐 지인한테 빌린 거다, 모조품이다, 뭐 오빠한테 모조품 사줬다가 그것도 빌린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 이 목걸이를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을 했고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모조품이더라. 그런데 사실 모조품이어도 문제, 진품이어도 문제인 게 진품이라면 뭐 사실은 김건희 씨가 진품을 하고 나서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 어디다 치우고 모조품을 갖다 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모조품이라면 그 해외 순방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이 모조품을 차고 갔다? 그것도 사실은 국격과 관계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그 브랜드 그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너무 유명해졌어. 이 세 명이 아무도 몰랐었던 네.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게 전직 대통령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탄핵되고 나서 탄핵된 이후에 전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특검을 하는데 네.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목걸이 브랜드와 그게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그리고 그게 이 집에 있었냐 저 집에 있었냐 사돈 집에 있었냐 바꿔치기 한 거냐. 네. 야 이게 한쪽에서 아무리 우리 K문화 전사들이 국격을 올려놔봐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버리면 그러게 말입니다. 완전 부끄럽죠. 그리고 처음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순방에 참 이런 세팅들 하나하나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준비를 할 때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실 그 모든 것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는 한복을 입으며 어느 타이밍에는 어떤 옷을 입고 이 옷의 유래를 어떻게 설명할 거며 액세서리를 어떤 걸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보도자료를 해서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침초인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리더를 뽑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인 리더를 뽑아버리면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야 국민의힘 피했더니 와 목걸이에다가 이런 거 나오고 와 25도짜리를 마셔야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한 잔 더 드시고. 이 시사 상식 기회 되면 누구한테 퀴즈 한번 내보세요. 네. 이 반클리프 앤 아펠 이 먹거리 진품 가격이 얼마죠? 6천만 원. 6천만 원. 띵동. 모조품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몇백만 원 모조품은 한다더라고요. 비싸다면서요. 모조품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요. 와. 모조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모조품을 찰 리가 없어요. 네. 가짜 명품 이런 거를 몸에 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런 진품은 어딘가 딴 데 있고 모조품을 거기다 맡겼을 것이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오빠를 추궁을 하면 결국 진실을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예상합니다. 조사했는데 아무 얘기 또 안 했다면서요, 아직까지. 아직은 안 하고 있죠. 네. 조금 더 압박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디선가 목걸이, 진품 나온다. 튀어나올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비극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가까운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 네. 뭐 이제 이런 비유를 김경률 회계사.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격에도 관계되는 문제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고 남편은 좀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 뭐 네.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네. 뭐 오히려 좀 김건희 여사가 좀 뭐 약간 남편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뭐 철없이 6천만 원짜리 먹거리를 차고 다니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몰락하게 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 뭐 비극의 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다른 남편을 보면 부부지 않습니까? 남편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부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상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없죠. 조국 교수 둘 다 부부가 다 감옥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제가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있는 건가요? 아,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이 브랜드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네. 어설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조사를 피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온갖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편 안에 가둬놓고 네. 이게 본인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것들. 여기다가 나중에 보면 저는 나중에 뭐 소환하면 출석해서 지금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마치 진실인 양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정을 얻기 위한 퍼포먼스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들어가서 되겠냐 뭐 이런 류의 네. 좀 독하다. 이게 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소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국민 정서와 여론들이 그 본인들의 처벌의 수위를 결과적으로는 결정하게 될 건데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섰어요. 너무 겁없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듭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 쪽에서도 동정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인생 마지막을 보내는 가능성이 큰 것 그러게 같습니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 조사에서 또 자기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윤상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적 없다, 공천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사실 통화했다. 사실 그 전에 장제원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 먼저 이제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해서 이제 확인했지, 하면서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전화를 받았지만 자기는 공천위에 그거를 전달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진술이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쭉 그만 봐도 말을 바꾼 것, 그 다음에 어찌됐건 고인을 또 확인할 수 없는 고인을 거론하고, 정재원 전 네. 네, 그리고 나서 들어온 건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다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정하고, 네. 윤상현 의원 저는 정치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인데,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이 메시지가, 그 이야기를 받았다는 메시지가 한 달, 2달 전에 나왔었다면 윤상현 의원에게 또 다른 탈출구들이 정치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건 오로지 자기 살려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180도 다 바꾸고 제일 선두에 서 있다가 이번 내란 세력 척결이 법적인 척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역사의 뒤로 물러나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그 연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그래요? 사람으로 돼 있어요. 네.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알만한 사람들끼리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이제 그거 몰라서 물어? 이제 그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장인을 찾아가요. 세배 인사 세배를 꼭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두환 한 번 사위는 영원한 사위라고 하더라. 잘 왔다. 그렇게 용돈 주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혼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재혼하셨죠. 근데 이번엔 또 재벌가 또 결혼하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뭐 이건 어차피 시간 문제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출세주의라고 출세주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출세주의. 그런 사람이고 이게 사실 인천 지역구 의원인데 네. 네, 윤상현이라는 정치인 지금까지 살아남은 데 대한 민주당 쪽 책임도 있어요. 막 무소속으로도 당선되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왜 못 떨어뜨립니까? 네. 전두환 사위를 민주당 지도부가 넉넉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민주당으로 아니 진짜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 이게 진작에 떨어뜨려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비극이다. 이제 이분이 더 이상 정치하는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사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있지만 이준석 의원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대표였죠.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 민주 진영 3년 연속 판매량, 재구매율 1위 제품인 온가족 활력 과채 음료 아임굿이 입점을 했습니다. 극찬 일색 후기들이 증명하듯 예약 판매 전에 완판되는 아임굿, 예약 판매 기간에 꼭 구입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보양식 최고의 별미 하모회와 하모 샤브샤브도 압도적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최고급 요리인 하모지만 지금 마케타니에서는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하모회 2, 3인분 29,000원, 하모 샤브 3만원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 2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오늘도 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또 한 번 했더라고요. 근데 뭐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당대표도 사실은 뭐 이준석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대표였으면 이제 뭐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좀 조사가 과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사한 뒤에 좀 혐의점이 또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자기 시간표대로 하는 겁니다. 특검이 상설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있고 그동안 수순에 따라서 그 당시 대표가 개입된 것 같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부터 하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하겠죠. 뭐 당연한 수순이고 이게 무슨 대표 선출된 직후에 부르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의원이 그 당 대표 되는 거를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98%인가로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특검이 그러면 그 전당대회에 끝난 직후 재뿌리려고 뭐 그때 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이거는 어쨌든 이준석 이번 그 네, 대표 새로 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출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도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성문 쓰시고 그때 내가 공천 개입한 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나마 그게 본인도 좀 속죄를 하고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길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 3차 토론 때 문제의 발언. 모가지 비틀어서 죽은 닭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 1% 정도의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군가 잘못 눌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존재감이 미미해졌던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대선 3차 토론 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정치 국면에서 대단히 큰 그 스피커를 쥐고 있었을 사람인데 네. 거의 존재감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어차피 한번 조사 받아야 될 건데 타이밍상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으로서는 존재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데를 만난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뭐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손을 딱 들고 그냥 그거 가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거의 좀비처럼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좀비처럼 조사에서 어떻게 당대표가 공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면 네. 무능한 당대표였던 거고 결합했다라고 하면 불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구태한 정권의 공천 개입이다라는 데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건데 네. 한 대 더 맞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뭐 당장 어떤 현란한 말로 벗어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더 큰 치명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뭐 지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정치적 의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할 일을 두벅두벅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명태균 씨랑 주고받은 대화가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